자, 오늘 그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죠. 여기 우리 최한옥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투표하셨죠? 예, 투표하셨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뭐 예비 경선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예상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경선이어서 우리가 뭐 크게 긴장을 안 했습니다. 예, 저도 뭐 예비 경선 때까지는 그 경기지사 경선과 관련한 방송을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본 경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축가를 시작을 해야죠. 뭐 그 와중에도 중간중간 제가 뭐 축가를 해오긴 했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도 이제 축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축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축가를 해야 됩니다. 그 후보들이 네거티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준호 의원은 그 비주얼도 우아하잖아. 그래도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우리 후보들은 이제 품위 있게, 품위 있는 경선, 정책 경선, 인물 경선 이런 거 하시고 더러운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한준호 의원님. 제가 그 민주 진보 유튜브에 뭐 청소부라고나 할까요? 똥 치우는 거는 뭐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 유시민 똥도 제가 10동 치우려고 그러다가 10동까지는 못 치우고 한 6, 7동 치웠나? 그래서 뭐 더러운 일은 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명 의원들은 우아하게 정치하시고 더러운 거는 제가 다 한다. 그래서 축가는 제가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시죠. 자, 오늘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3파전으로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상이 됐던 거죠. 요게 이제 득표율은 공개를 안 해요. 본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득표율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1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유력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준호가 1위를 했다. 그런 썰이 있어요. 아니 이게 발표는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유력한 소식통 저도 이제 김어준한테 배운 겁니다. 그 대통령 민주당 고위 관계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한준호가 1위다 이런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뭐 어때? 아니 다 아는데 뭐 20만 구독자 20만 구독이 아니죠. 동접자 20만 되는 대형 유튜브도 하는데 뭐 저라고 못할 거 있습니까? 다 하는 거지? 1위 했어요. 1위 맞아. 제가 아주 유력한 소식통에서 근데 제가 이제 깔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제보자의 어떤 그 안전 문제랄지 그 제보자의 어떤 신변 그 제보자 보호의 어떤 를 해야 되는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언론 윤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누가 제보를 했는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팩트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여기까지 팩트라고 보시면 돼. 한준호가 1위 했다. 이거는 팩트야. 근데 제가 그 제보자 신변 문제 때문에 누가 제보를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 그건 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양심 문제. 하지만은 팩트다 이건.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팩트다 팩트. 그래서 한준호가 1위다. 뭐 그렇다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면은 증거를 내놔. 1위가 아니면은 증거를 내놔봐. 증거 있으면 내놓으면 내가 인정을 할게. 아니 나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저는 김어준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사과를 할게요. 저는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허위 사실을 방송으로 언급을 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1위가 아니었습니다.
뭐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한준호 1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1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 이번에 그 예비 경선은 당원 투표 100%로 진행이 됐어요. 여론조사가 포함이 안 되고 당원 투표 100%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울산 경선 결과 나왔을 때 그 김상욱 의원이 그 저기 1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래서 그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김상욱 의원이 어쨌건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고, 또 울산 지역이 친문의 아성이고 민주당 내에 어떤 뭐 인맥이나 조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 뭐 거의 호롤단신으로 경선에 참여를 했고,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 당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은, 뭐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낙인? 주홍 글씨 같은 게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김상욱 의원이 후원회장이 누굽니까? 우리 이제 송영길 대표가 후원회장을 하고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김상욱 의원은 유 이재명 스탠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현주, 뭐 한준호, 어제도 보니까 한준호 의원 라이브 하는데 김상욱 의원이 막 난입을 했더라고. 이분이 이제 경선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김상욱 의원이 난입을 해가지고 한준호 의원하고 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김상욱 의원은 유 이재명계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탈레반들, 친문들은 뭐 좋게 안 보겠죠. 그래서 경선이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경선에서 바로 50% 넘어가지고 1위를 차지했잖아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친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울산에서 김상욱 의원이 50%를 바로 득표를 해가지고 후보 확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유 이재명 지금 돌풍이 심상치가 않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지금 어떤 당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뭐 김어준 방송에서 구독자가 많이 빠진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 정도인데, 그 6만 명 구독자가 줄었잖아요. 그 뉴스공장에. 근데 그 6만 명이 권리당원인지 아니면은 뭐 당원이 아닌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만약에 권리당원 6만 명이 뉴스공장에서 빠져나간 거면은 그거는 그 당심 전체의 변화가 크단 얘기예요. 한 10% 정도의 변동이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김어준의 주장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6만 명이 빠져나왔다라는 건, 그게 만약에 다 권리당원이다 그러면은 6만 명이면 지금 민주당이 120만 명이잖아요. 권리당원이 한 12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0%가 투표한다고 그러면 60만이에요. 60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를 하는데, 6만이면은 60만에 6만이면은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의 표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까지만 해도, 혹은 최고위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김어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갔던 당원들 6만 명이 야 이건 아닌가 봐 그러고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이제 뉴 이재명으로 온 거잖아. 털레반이 뉴 이재명으로 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서 10%의 변동이 생겼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그런 수준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지금 일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의 변화폭이 저는 크지 않겠나.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50%를 돌파해서 바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크게 나타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당원 투표에서. 아무래도 뭐 당원들은 일반 지지자들보다는, 민주당 지지층들보다는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리당원들이 대거 이동을 했다라면은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추미애를 찍을 10%가 YYJP님, 할코님 동접 10,000명 되려면 뭔가 한 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게 동접 10,00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로는 제가 뭐 10,000명 갑시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동접 10,000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제가 구독자가 65,000명이에요. 65,000명인데 이게 동접이 10,000명이 나오는 거는 사실 유튜브 역사에 아마 없었던 일일 겁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사실 동접이 10,000명 정도 나오려면은 구독자가 한 10만 명은 돼야 돼요. 10만 명은 돼야 10,000명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그 동접률이 10%가 넘잖아요, 지금. 예. 65,000인데 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한 7,000분 정도 동접 최고 동접자를 기록을 했는데 65,000짜리 채널에 7,000명이 동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게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그 사례가 없는 뭐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동접 10,000명이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좀 구독자가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10만에 좀 그래도 근접하는 뭐 한 8, 9만 정도는 동접자가 좀 돼야 한 10만 만 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10,000명이야 동접 10,000명 가자 이거는 뭐 우리 그 복만삼님 약 올리려고 제가 하는 소리고 저 사실 뭐 시청률에 많이 연연하지만은 순리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시청률에 뭐 크게 연연 안 해요. 뭐 왔다가도 빠지는 게 시청률이고 또 제가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단히 또 갈 때 같아가지고 또 제가 마음에 드는 방송을 할 때는 막 좋다고 응원을 하시다가 또 본인들 생각과 좀 다른 뭐 이런 이제 방송을 하면 또 쭉 빠졌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12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한번 또 대판 싸웠지. 그러니까 대판 싸우니까 또 뭐 한 동접이 한 뭐 1,000명 정도는 빠져나가더라고. 복만삼님, 까왕님 엊그제 이슈 전파사는요 밑밥 잘 까네요. 이슈 전파사는 구독자가 50만이에요. 한국일보. 복만사님 그거 모르는구나. 저하고 지금 필적할 만한 채널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구독자가 50만인데 50만에 10,000명 나온 거는 뭐 그거는 사실은 자랑할 일은 아니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잘 모르고. 아무튼 다시 경기지사 경선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한 달 사이에 당심의 변화폭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지지했던 10% 그러니까 뉴스공장을 시청했던 구독자들은 추미애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대놓고 사실상 뭐 대놓고 추미애를 밀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미애를 지지했던 사람들 6만 명이 만약에 구독 취소를 해서 한준호 지지로 돌아섰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경기도 지역에서만 6만 명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건 뭐 당원 수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한 10,000명, 2만 명만 경기 지역에서 뉴스공장을 들었던 시청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한 20만 될 거예요. 경기 그 권리당원 수가 한 20만 돼요. 20만 조금 넘나? 한 25만인가? 뭐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한 2만 명 정도 경기 지역에 있는 뉴스공장을 듣던 시청자들이 야 이거 김어준 아닌가 봐. 추미애 아닌가 봐. 그러고 한준호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10%가 이동을 하면은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는. 한준호가 1위로 가지. 그지? 추미애 거 10%가 빠져가지고 한준호한테 그 10%가 가면은 20%가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추미애가 30%고 한준호가 15%다. 그러면은 추미애가 30%에서 10%가 빠지면은 20%가 되잖아. 그리고 이 10%가 한준호한테 가면 25%가 되니까 25대 20으로 판이 뒤집히는 상황이 된다. 10%만 움직여도. 그래서 지금 김어준 구독자 빠진 게 그냥 뭐 김어준 망했네 쌤통이다 이런 차원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뉴스공장을 듣는 그 시청자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그 중에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6만 명이 권리당원이라면은 지금 판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확인된 게 울산시장 경선이에요.
울산시장 경선에서 물론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김상욱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건 맞아요. 1위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은 단번에 50%를 돌파해서 후보로 확정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경선 결과도 뭐 지금 경선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적어도 세 명이 딱 붙었을 거예요 아마.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이 딱 붙는 결과가 나왔을 거다. 뭐 나중에 이제 까보면 알겠죠. 예, 나중에 까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딱 붙었을 거라고 봐요. 김동연 지지층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아마. 김동연 지지층은 그대로 유지가 됐을 텐데 추미애하고 한준호는 변동폭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준호가 조금 더 올라가고 추미애가 조금 내려오는 민주당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변동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뭐 한준호 의원이 1위를 해도 저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력할 소식통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한준호가 1위라고?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김어준처럼 그냥 뭐 어디 뭐 취재했어 그러고 빵 던지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력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취재를 했는데 1등이더라. 이런 거 딱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완벽하잖아요. 이게 가짜 뉴스가 완벽해지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울산 선거 결과를 보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6만 명 구독자가 빠져나갔고 그래서 추미애 지지자가 10%가 줄었고 한준호 지지자가 10%가 늘어가지고 딱 붙었을 건데 지금 30대 30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제보를 받은 걸 보니까 한준호가 1등이라더라. 이거 그럴듯하잖아. 예? 확실하잖아요. 가짜뉴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예? 대충 만드니까 씨발 딱 걸려가지고 욕이나 쳐먹지. 그래서 제가 김어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김어준은 뉴스공장 구독자가 125만입니까 지금? 125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어준이 저보다 구독자가 몇십 배 더 많지만은 제가 이긴다.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다. 머리로. 예? 까갈 공명 아닙니까? 까갈 공명. 머리에서 나하고 수십 배 차이가 난다. 구독자는 김어준이 저보다 수십 배가 높지만 지능은 제가 김어준보다 수십 배가 높다. 그래서 내가 이기돼 있는 싸움이다. 나는 까갈 공명이다. 까갈 공명하고 고인돌하고 지금 싸우는데 어떻게 제가 고인돌한테 집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저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데 까갈 공명하고 경쟁을 하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무슨 수로 이겨요? 못 이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게 까갈 공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깔때기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팩트예요. 제갈 공명이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김어준이 구독자가 200만 명이라고 해도 제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 제갈 공명이 하룻밤에 화살 10,000개를 만들어 오잖아. 그죠? 화살 10,000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다 제가 먹어버렸잖아. MBC, 뭐 KBS, SBS, JTBC, 유튜브 이걸 내가 다 썩 먹어버렸잖아요 지금. 문조털레 유로 천하통일을 해버렸잖아 제가. 이게 제갈공명보다 제가 더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구독자가 제가 더 많은 거예요. 김어준은 기껏해야 200만인데 저는 KBS 먹었죠. SBS 먹었죠. 지금 뭐 너도라도 문조털레를 외치고 있는데 화살이 막 날아가고 있는 거지 막. 지금 김어준 문조털레 유한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십만 개가 막.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수로 김어준이. 제가 이기는 거지. 그래갖고 제가 뭐 김어준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근데 저의 이 비상한 두뇌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뭐 가소평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현실로 입증이 됐잖아. 문조털레 이후로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버리잖아. 말 한마디로 작사를 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5글자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조져버렸잖아. 조질이.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된다. 예, 제가 그 덕후 들어가니까 우리 아무래도 덕후 친구들은 이제 정치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냥 여론조사만 보고 한준호 의원하고 지금 2, 3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코다리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예, 정치는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지. 그 노무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막 앞서 나가가지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게 아니에요. 광주에서 노풍이 불면서 푸른 이른님 무성한 털을 까디비는 까왕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광주 경선 전까지는 아무 바람도 불지 않았어. 조용했어요. 노무현이 무슨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인재가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이인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뭐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2002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생각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한번 팔이 뒤집히면서 노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바람이 이제 태풍으로 변화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돼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뭐 여론조사에서 아직 좀 밀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흐름이 또 한번 크게 요동칠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예비 경선을 보면서 느낀 거는 추미애 의원은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이유가 이제 예비 경선 때는 토론회 한 번 하고 끝났고, 토론회도 이제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5명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시간 다 지나가지. 근데 이제 본 경선에는, 토론회를, 뭐, 숫자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언론 노출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추미애 의원은 그 총기가 다 떨어졌어요. 복만삼님, SNS로 몇 글자로 부동산 잡는 잼통님과 문조털레우 5글자로 언론 개 놀래킨 까왕님 역시 우리 한번 한피저랑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추미애 의원 제가 토론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총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토론회 몇 번만 하면은 추미애 의원은 지금 나가 떨어지게 돼 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한준호 의원은 고사하고 한준호 의원하고 경쟁이 안 될 수준이더라. 이게 말도 어눌해진 데다가 아무래도 뭐 연세가 드시면은 그 말이 젊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원래 추미애 의원은 그 달변이 아니에요.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그 토론회를 좀 늘리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욕먹으면서도 거부를 했던 이유가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추미애 의원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토론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본인 입장 그런 거죠. 근데 TV 토론 몇 번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는 바닥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문조털레 추가된 거잖아요. 응? 문조털레 유 이거를 자꾸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못마땅한 놈들 많으니까 막 문조털레 유추 강 뭐 홍 막 계속 늘리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5글자도 사실은 좀 길어요. 이게 3글자나 4글자로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유시민까지는 좀 체급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가지고 문조털레 추가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 저는 이게 선전선동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전문 직업 선동꾼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떠오르는 사람을 바꿔주면 돼요, 계속. 문조털레는 이제 고정값으로 넣고, 문조털레는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된 문장이기 때문에, 요 4글자는 이제 완성형으로 놔두고, 뒤에 한 글자만 그때 설치는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하면 돼. 바꿔가면서, 이게,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봉화혁명님. 명석 찬호길이 문조털레를 잡는다. 꼬리 잡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명석 찬호길이 아니고, 그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 뭐냐, 예, 직자적으로 말씀을 드려갖고 단어를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명석대호길이 났더라고요. 예, 명석대호길 이게 다 끝에 글자고 명석대호길로 가자. 예, 요러면 이제 외우기도 쉬워요. 명석대호길. 예, 그리고 명석하고 대호 이거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죠? 명석대호길 대호. 예, 그 명석한 큰 호랑이가 길을 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대호길. 대호가 길을 간다. 그래서 명석대호길. 예. 문조털레유 명석대호길. 요걸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승은님, 봉화혁명님 꼬리, 예. 이잼사랑님, 한준호 1위 유력제보,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문조털레유 유시민이 설칠 때는 문조털레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설칠 때는 문조털레추. 그죠? 그 다음에 최강욱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문조털레 뭐 강 혹은 민조털레욱. 또 누구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때그때 조욱이가 있으니까 뭐 최욱이가 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문조털레욱. 그죠? 최강욱이 꼴 보기 싫다. 그럼 문조털레강. 이렇게 끝에 끝에만 바꿔주시면 된다. 이래야 이제 쫙쫙 퍼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문조털레 유는 거의 이제 끝났죠. 예, 유시민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예, 달콤 감자님, 명석 대오길 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경선 끝날 때까지는 문조털레 추, 예, 요걸 좀 밀어주셔야 돼요. 문조털레 추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 그래갖고 추미애한테 털을 묻혀야 돼요. 이게 제일 확실해 지금. 경선 때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 문조털레에 이름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게 뭐 국민 지금 유행어로 이미 이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냥 그거는 문조털레 추, 문조털레 강, 뭐 여기에 이름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앞에 문조털레만 붙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운동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뭐 추미애가 옛날에 어쨌고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문조털레 추? 예, 요걸 계속 밀어요. 예? 문조털레 추를. 유시민은 어차피 맛이 갔으니까 이제 더 할 필요 없고, 예. 문조털레 추를, 경선 끝날 때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라. 예. 그래서 지금 일정이요. 본 경선이 5일 7일 진행이 됩니다. 4월 5일 7일. 한 2주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문조털레추, 네, 요걸로 가야 돼요. 문조털레추. 이거 뭔가 느낌도 좋잖아. 문조털레 고추? 요거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추 하니까 뭔가 또 영감이 올라 그래. 이게 과추랑 막 연결이 되면서 문조털레추? 털레추? 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5월 7일 날 본경선이 진행이 돼요. 근데 본경선에도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어쨌건 간에 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라는 건 추미애가 50%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잼 사람님, 문조털레는 황천길 50%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본경선에서도 50%를 넘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50%를 못 넘으면 2명이 결선을 가야 돼요. 예, 그래서 15일에서 17일까지 결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선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거의 한 달 정도. 예, 그거 괜찮네, 그죠? 문조털레 꽈추. 근데 이건 문조털레 꽈추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이제는 지상파를 지금 겨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상파에서도 물었기 때문에 문조털레 꽈추 하면 이거는 지상파에서 안 물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문조털레 꽈추는 하지 말고 그냥 문조털레 추로, 예, 우리끼리만 그냥 문조털레 꽈추 이걸로 가는 것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입니다. 예, 15일, 17일까지 한준호 의원 우리가 경기지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뉴 이재명이. 예, 뉴 이재명 바람을 확실히 한번 일으켜 보자고. 네. 홍영기님, 예, 진짜 똑똑하심. 문조털레추. 네, 감사합니다. 문조털레 강추. 누구 고씨 없어요? 예? 고씨는 없나 지금?
고민정 넣어가지고 문조털레 고추? 이거는 지상파 진출은 힘들어. 고민정 넣자 우리 지금. 고민정이야 뭐 대표적인 또 문바 아니에요. 고민정 넣으면 되겠다, 그죠? 문조털레 고추 해가지고 고민정 또 지역구가 같잖아. 고민정하고 추미애하고 광진구 아니에요. 문조털레 고추 좋네. 그래서 그 유튜브용으로는 문조털레 고추를 밀고, 예. 지상파용으로는 문조털레 추를 미는 걸로. 자, 그리고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 그 국민의힘 소식 하나, 예, 오랜만에 좀 잠깐 전해드리고 갈게요. 예,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거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내용이 계속되어 온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함께 컷오프해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구시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중진 컷오프를 예고했던 대구시장. 특정 후보 내정설까지 불거지며 예비 후보들이 강력 반발에 나서자 장동혁 대표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 대구 지역 의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이 되면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등을 포함해 지역의원 12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역의원들은 대구 시민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시민공천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장 대표는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대구 지역 공천 방식을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거란 예상과 달리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명의 후보를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들로 경선을 치를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또 지켜갈 분들입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와 대구 거리를 동행했던 이 후보와 중진 배제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주 의원을 모두 탈락시킨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대구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로 판단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 이 말씀은 드리겠고요. 날짜는 이제 특정할 수 없지만 가부간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민주당 출신으로 대구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의 출마까지 유력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가장 뜨거운 전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이제 푸른 길을 휘날릴 수 있다, 푸른 길을 꽂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러면서 저를 비웃는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진숙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40%가 넘는 지지율을 양자 대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진숙이를 날렸어요. 그 다음에 주용호는 주호영이는 그렇다 치고 이진숙이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진숙이 옆에 고성국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예? 그 또라이가 지금 딱 붙어 있어. 이게 하늘이 돋고 있는 거예요. 고성국이 과연 이대로 물러나겠습니까?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큰 착각에 빠져가지고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거의 국민의힘의 김어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국이나 그 전환길이 국민의힘의 김어준이다. 절대 안 물러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절대 안 물러나요. 그래서 이진숙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에 컷오프가 되면 조용히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진숙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선거판이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어쨌건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경쟁력이 있고 민주당 후보 중에는 어쨌건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래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선은 제가 볼 때는 다자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성국 이진숙 조가 아마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추경호가 현재 뭐 저런 분위기로 봐서는 대구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난번에 홍준표가 당선이 되는 그런 무소속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늘이 돋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